자동연금과 수동연금의 조화가 더욱 풍족한 노후 생활을 가능케 하지만 현재 은퇴 전후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세계의 연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불과 20%에 불과하며 연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15%나 된다. 노후의 부동산을 동산으로 만드는 방법. 두꺼봐 현집 줄게. 새집 타오. 두꺼봐 현집 줄게. 새집 타오. 두꺼봐 내 집 지어줄게. 내 집 지어다오. 두꺼봐 내 집 지어줄게. 내 집 지어다오. 모래 놀이를 할 때면 한 번씩은 꼭 불렀던 노래다. 왜 하필 두꺼비를 대상으로 헌집을 줄 테니 새집을 내놓으라며 다소 생떼 같은 억지를 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망이나 집착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이 노래는 1960년대 무렵부터 널리 불렸다. 이촌향도가 본격화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의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 바로 그때다. 그때 비하면 요즘의 주택 상황은 좋아진 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꽤 됐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의미는 가구보다 주택이 더 많다는 뜻으로 평균적으로 한 가구가 1주택은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실제 자가 비율은 전국 기준으로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고 전세 난민, 반전세, 하우스푸어 등과 같은 다소 생경한 단어가 대변하듯이 주택시장이 여전히 녹록하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두꺼봐 노래를 거꾸로 불러야 하는 노후.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집 한 채만 덜렁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집은 이제 단순히 거주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퇴의 관점에서 생활의 수단이 돼야 한다. 즉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동산화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두꺼비한테 헌집을 주고 새집을 구하는 게 어릴 적이었다면 노후 즈음에는 거꾸로 새집을 주고 헌집을 구해야 한다. 즉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팔거나 그것도 아니면 담보를 맡김으로써 부족한 노후 자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이다. 집을 활용해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1. 담보주택연금, 대출의 선입견을 깨다. 현재 사는 집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유권이 있으니 물론 거주도 그대로 하면 된다. 단집이 어딘가에 담보로 맡겨져야 가능한 일이다. 즉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쓰는 형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연금이 나오기 전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금융기관에 집을 맡기고 받은 대출금을 생활비로 소진하는 것은 집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한 우리나라 정서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100세 시대라는 시대상과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의 형태이긴 하지만 부부가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주목받으며 최근 많은 은퇴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비를 연금으로 받는 방식은 최근 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방법이다. 사실 이 같은 방식은 이미 1990년대 중반 은행들이 영무기지론 형태로 취급해왔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집에 대한 소유욕과 상속의식이 강한 상황에서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것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을 출시하면서 이 같은 방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그 이유는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다 이전부터 있었던 영무기지론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주택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게 됐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기는 하지만 대출 기간이나 대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부부가 생존해 있는 한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된다. 대출금 상환 압박이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집에서 평생토록 거주할 수 있고 지금 사는 집에 살면서 평생토록 연금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것이 주택연금의 핵심이자 최대 장점이다. 물론 주택연금 역시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주택연금만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집을 처분해서 그간 지급한 연금액을 회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집을 처분한 금액이 그동안 지급한 연금액보다 적더라도 그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즉 대출금이 담보금액을 넘어서더라도 연금을 중단하거나 나중에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을 처분한 금액이 그간 지급한 연금액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거 없는 매우 유리한 상속수단인 셈이다. 더불어 담보로 맡긴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가 감면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등 세제 혜택도 많은 편이다. 다만 집 한 채만큼은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어 하는 은퇴자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 나중에 집을 팔아 그동안 지급한 연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살던 집은 아예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매도 평균 1억 원의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다. 집에 대한 소유 욕구를 완전히 접고 집을 매도한 후 여기서 생긴 여유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여유자금은 예금에 넣고 원리금을 찾아 쓸 수도 있고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한 후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즉시연금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집에 대한 미련이 크지 않고 노후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집을 아예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구주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3억 8,500만 원 정도 된다. 이 중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7,200만 원밖에 안 된다. 나머지 3억 1,300만 원가량은 주택 등 실물자산이다. 부부 기준으로 은퇴 후 최소 생활비가 약 192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60세 이상 가구주가 소유한 금융자산 7,200만 원은 3년 조금 지나면 모두 소진되어 버린다. 결국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 3억 원 정도의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모두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는 집을 처분했으니 전세 등의 방법으로 다른 거처를 장만해야 한다. 전셋값을 2억 원 잡으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 중 1억 원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1억 원 역시 기나긴 노후를 생각할 때 결코 넉넉한 자금은 아니지만 알뜰하게 사용하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1억 원의 목돈을 활용해 은퇴 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연금형 투자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해보자. 연금형 투자상품이란 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일시에 목돈을 넣으면 그 다음 달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연금 상품의 경우 은퇴 전 장기간 적립한 이후 노후에 연금을 받지만 연금형 상품의 경우에는 적립기간 없이 목돈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마땅히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하게 된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월지급식 펀드가 대표적인 예인데 주로 해외에 투자되는 상품이다.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금리가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외 활용해볼 만한 상품으로는 주가연계증권이 있다. ELS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나 개별 종목의 주가 등에 연계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비교적 고수익이 가능하다. 그만큼 위험성도 내포된 상품이어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미 은퇴에 직면한 데다 노후자금의 성격상 큰 위험을 감내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원금 보장형 ELB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원금을 보장해 안정성을 크게 높인 데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중금리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가끔은 월지급식 펀드처럼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월지급식 ELS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두 번째, 즉시연금을 활용해보자. 목돈을 넣으면 그 다음 달부터 즉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사마다 그리고 보증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2018년 기준으로 1억 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30만 원대의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코 많은 자금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한 푼의 돈이 아쉬운 노년기에 이 정도 금액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수익형 부동산 구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매달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2017년 말 기준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은 5% 안팎에 이른다. 따라서 1억 원짜리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달 평균 40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물론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공실 가능성이나 관리비용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예금 등에 돈을 넣고 여기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2%도 되지 않는 예금 금리를 고려할 경우 월 평균 이자는 겨우 10만 원대에 불과해 이자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결국 원금까지 손을 대야 한다는 얘기여서 이 방법을 쓸 경우 언젠가는 노후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게 되므로 또 다른 노후준비 수단이 있지 않는 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 3. 축소 1평당 1,050만 원은 마련 가능. 1. 다운사이징 같은 지역에서 줄여가기. 집에 대한 소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동안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자식들도 성인이 되면서 모두 분가하고 부부만 집에 덩그러니 남은 상태에서 집은 더 이상 클 이유가 없으므로 조그만 집으로 이사한 후 여기서 발생한 차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대부분은 늙어서도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집을 매도해서 이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선뜻 내켜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집을 팔고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동네를 떠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 집은 팔고 대신에 같은 동네에서 또 다른 집을 장만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또 다른 집은 현재 집보다 싸야 한다. 같은 동네에서 현재 집보다 싼 집을 구하는 길은 결국 보다 작은 집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면 집을 축소할 경우 얼마만큼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물론 가지고 있는 집의 크기와 새로 구하려는 집의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의 대답이 가능하다. 결국 원하는 수준의 노후 자금 규모에 따라 개인별로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참고할 것은 아파트 기준으로 1평을 줄일 때마다 1,050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을 평균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1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350만 원 정도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 만약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라면 집을 축소할 경우 좀 더 많은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평을 줄인다면 평균 2천만 원 가량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규모 축소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노후 자금 규모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평균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데 단독주택 1평을 줄인다면 평균적으로 590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서울 소재 단독주택이라면 1평당 1,350만 원 정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치 등을 참고해 마련하고자 하는 노후 자금의 규모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해 어느 수준까지 집을 축소할지 결정해야 한다. 4. 이전 2대 2억 원 가까이 마련 가능.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 역시 집에 대한 소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동안 살아왔던 동네를 떠나 집값이 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방법으로 특히 수도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축소보다 조금 더 과감한 방법으로 더 많은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있다. 집은 어떤 식으로든지 소유한 가운데 더 많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집을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과감하게 살던 동네를 떠나 집값이 더욱 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방법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 간 주택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살던 동네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거나 자식들이 성장하여 그 지역을 떠났거나 은퇴 후 더욱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꿈꾸어 왔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만약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대략 2억 3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1천만 원이고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의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차액만큼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즉시 연금이나 수익형 부동산 등을 활용한다면 월 60에서 70만 원의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방 이전을 통해 4억 원 가까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농지를 활용한 노후 준비 전략, 천하의 근본에서 노후의 근본으로의 변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